우리나라 대문 열쇠를 남에게 통째로 맡긴다면 어떨까요? 그냥 열쇠만 덜렁 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 비밀번호부터 가족들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금고 위치는 어디인지 싹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불안하겠죠?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스마트항 이야기입니다. 인천항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인천 스마트항은 이름이 생소하시죠? 기존 인천항에 들어오는 배들이 점점 거대해지고 쏟아지는 화물은 산더미인데 기존 인천항은 수심이 얕고 공간이 좁아서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하여 대체할 새로운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작정하고 송도 국제도시 앞바다를 아예 통째로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2021년에 첫 삽을 떠서 장장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이죠. 바다 한가운데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인공섬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백지 상태의 도화지를 바다 위에 새로 펼쳐 놓은 거랑 같죠.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땅 위에 100%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손길은 단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수백 대의 거대한 무인 차량들이 마치 로봇 청소기들처럼 부두를 여기저기 누비면서 스스로 화물을 척척 나르는 그야말로 완벽한 공산 과학 영화 속의 미래형 항만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 깨끗한 백지 위에 우리나라 물류를 완벽하게 통제할 가장 똑똑하고 새로운 두뇌와 신경망을 까는 엄청난 역사적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하고 중요한 공간에 지금 중국산 크레인이 떡하니 들어올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항만이라는 곳이 그저 배가 들어오고 컨테이너 박스 몇 개 내려놓는 터미널이 절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경제의 피가 도는 가장 거대한 혈관이자 국가 안보의 목줄이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유사시에는 군사 물자가 오가는 아주 핵심적인 보급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이 언제 들어와서 어디로 향하는지 이 나라의 모든 물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심장부의 디지털 스파이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장비가 들어오기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흔히 항만 크레인이라고 하면 부두에 우뚝 서서 묵묵히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거대한 쇳덩어리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높은 조종석에 올라가서 레버를 당기며 움직이는 아주 아날로그적인 기계였죠. 하지만 지금 스마트항에 들어가는 크레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건 쇳덩어리에 탈을 쓴 거대한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크레인 구석구석에는 수백 개의 초정밀 센서와 고화질 카메라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달려 있어요. 컨테이너의 무게와 크기는 물론이고 어떤 물건이 실려 있는지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보고요. 어느 나라에서 출발한 배가 지금 우리나라 어느 부두에 정박해서 어떤 트럭에 짐을 옮겨 싣는지 그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로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비들은 중앙통제실과 무선 네트워크로 실시간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굴러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정보가 오가는 이 기계의 두뇌를 과연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다 건너 미국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미국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우리가 송도 앞바다에 첫 삽을 뜨던 그 해, 바로 2021년부터 비밀리에 중국산 장비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 3월 미국 유력 언론들을 통해 이 중국산 크레인이 트로이 목마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 세계에 처음으로 터져 나옵니다. 결정적인 세기를 박은 건 2년 전인 2024년 3월입니다. 미국 의회가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항구에서 돌아가고 있는 중국산 크레인 내부에서 발주처가 주문하지도 않은 숨겨진 통신 모뎀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거예요. 그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미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혀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아주 무거운 칼을 빼들고 중국산 크레인을 자국 항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백악관이 직접 나서 항만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라는 행정 명령까지 내렸었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무려 26조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쏟아 부어서 자국 장비로 싹 다 교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기존 관세에 더해 100%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매겨 버렸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안보를 지키겠다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전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문제의 장비들을 우리는 지금 인천 스마트항에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말이죠. 이 뉴스를 접하신 많은 분들이 아마 답답해서 가슴을 치셨을 거예요. 아니, 남들은 위험하다고 갖다 버리는 걸 왜 굳이 우리는 돈까지 줘가면서 사오고 있냐고 말이죠. 물론 현장에서는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가장 크고 현실적인 핑계거리가 바로 돈과 시간이라는 거죠. 인천 스마트항은 우리나라 미래 물류를 책임질 야심찬 프로젝트니까 당장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개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크레인이 들어가는데 중국산이 국산보다 15%에서 20% 정도 싸고 원하는 날짜에 딱 맞춰준다는 이유죠. 실제로 당장 며칠 전에 있었던 장비 입찰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항만 개장 일정에 맞추겠다며 장비 납기를 24개월로 아주 빡빡하게 못 박아 버렸거든요. 국내 기술로 이 거대한 장비를 만들려면 최소 30개월이 넘게 걸리는데 말이죠. 결국 한국 기업들은 이 비현실적인 납기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입찰 자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현재 전 세계 시장을 꽉 치고 있는 중국 국영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와서 무려 95기나 되는 핵심 장비들을 사실상 100% 싹쓸이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해요. 과연 당장 돈 좀 아끼고 개장 시간 좀 단축하겠다고 국가 안보에 목줄을 통째로 넘겨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대문이 활짝 열리게 생겼는데 당장은 튼튼한 자물쇠 살 예산이 부족하니 도둑에게 문단속을 맡기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애초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라면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훨씬 더 길고 신중하게 잡았어야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까 바다를 메우는 기초공사가 2021년에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2021년 당시에는 미국도 비밀리에 조사 중이었으니 우리가 위험성을 미리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언론에 그 위험성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게 2023년이고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칵 뒤집혀서 퇴출을 선언한 게 2024년 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메워진 땅 위에 중국산 크레인 도입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터미널 공사에 들어간 건 불과 지난달인 2026년 3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2년 뒤인 2028년 초 중순에는 저 중국산 크레인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부두 위에 떡하니 세워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결정적인 물증이 터져 나오고 전 세계가 경악을 한 뒤에도 우리에게 무려 2년이라는 준비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골드 타임 동안 우리는 대체 뭘 했을까요?
결국 시간을 허비하다가 납기일 24개월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워서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마저 날려버린 셈이 된 거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참 뼈아픈 핑계일 뿐이에요.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국산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등이고 반도체도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인데 그깟 쇳덩어리 장비 하나를 못 만들어서 입찰조차 포기하고 남의 나라 장비를 사와서 다 맡기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우리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못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항만 크레인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던 아주 찬란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상상을 초월하는 저가 공세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장비를 쏟아내니 당연히 싼 맛에 중국산을 찾게 되었죠.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는 동안 가격 경쟁에서 밀려난 국내 기업들은 하나둘씩 공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항만 크레인을 뚝딱 만들어낼 제조 생태계가 없어요. 뿌리채 뽑혀버린 겁니다. 당장 도면을 그리고 쇳물을 부을 인프라 자체가 공중 분해되어 버린 거죠. 눈앞에 예산 몇 푼 아끼려다가 국가 물류의 목줄을 스스로 내다 버린 셈입니다. 만약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인천 스마트항에 들어온 크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해외 직구 택배가 며칠 늦게 오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수출 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항만이 마비된다는 건 심장이 멈추는 것과 똑같거든요. 수출할 자동차와 반도체가 부두에 쌓이고 공장을 돌릴 핵심 부품이 안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산업이 연쇄적으로 멈춰설 거예요.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비고 물가는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겠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물류 대란입니다. 스마트 크레인은 평화롭게 작동하는 순간에도 모든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타고 우리나라의 핵심 데이터들이 해외 서버로 줄줄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사시에 군사 장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까지 노출된다면 이건 정말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우리나라의 맥박을 훤히 들여다보는 디지털 감시탑을 안방에 놔준 셈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토록 막막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지금 들어올 장비들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핵심 소프트웨어를 낱낱이 뜯어보고 외부로 몰래 연결되는 백도어가 없는지 2중, 3중으로 감시해야 해요. 그리고 항만 네트워크를 외부와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대한 방화벽을 당장 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급한 불을 끄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스마트 물류 강국이 되려면 무너져 내린 국내 제조 생태계에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도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해요. 우리나라 대문을 잠그는 열쇠를 언제까지나 가격표에 휘둘려 남의 손에 불안하게 쥐어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 집 안방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자물쇠는 조금 투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손으로 직접 쇳덩어리를 깎아서 만들어 다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국가 안보일 테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인천 스마트항의 숨겨진 위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성비 뒤에 숨어있는 이 무서운 청구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파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